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론 연구 활동의 주안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학문적 활동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근거는 뭘까요? 모든 의사결정의 근거, 나름대로 자기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판단하는 기준은 법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고, 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은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좋은 이론, 정당한 이론은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정의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런 이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가장 잘 정리된 것을 우리 공리를 하죠. 그죠? 공리, 공공적인 이론이죠. 공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째 정의라는 말의 기준도 이론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연구는 사실은 모든 사회 발전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학문적 발전의 기본이고, 학문적 발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론적 플랫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 플랫폼이 그러니까 탄탄하면 탄탄하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그 사회는 문명사회가 발전되는 사회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자로서 이론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론은 완성되어 있습니까? 이론은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항상 그보다 더 정확하고 더 이 예외가 없는 이론이 만들어질 준비가 가능성이 또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내가 많이 정확한 이론을 많이 할수록 그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라는 것이 바로 이론적인 어떤 틀인데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튼튼하고 강할수록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아가는 어떤 이론을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돼. 조금만 더 노력해도 그러니까 이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연구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바, 내가 주장하는 논리,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바를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 틀로 해서 판단을 못할 때는 실제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지. 경험해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는 실증적, 관찰적, 이런 실험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그 기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거나 검증이 된 내용들이고, 실증적이나 검증이나 실험이나 어떤 관찰 이런 것은 보고 실제로 경험을 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론이 그러니까 탄탄할수록 굳이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고 관찰하고 실험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그래서 이론은 가급적이면은 다양하게 정확한 이론을 많이 준비할수록 여러분은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이론과 이론적 틀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검증이 됐든 검증이 되지 않았든 그러니까 또는 법령으로 사용되든 안 하든 또는 사용하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이 이론을 다양한 이론을 그러니까 채용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채용해서 그러니까 주장을 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을 검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론적 틀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바로 이 연필 이 길이 아닙니까? 자, 이거는 깁니까 짧습니까 물었을 때 길다 짧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10c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11cm라면 1cm 길다, 9cm라면 1cm 작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의 평균 길이는 10cm다 라는 것이 바로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10cm라는 하는 기준을 통해서 다른 것을 평가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이론적 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자꾸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이나 이론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프레임. 어떤 틀, 기준, 그 다음 도구가 필요하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패러다임, 프레임, 플랫폼이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복합적인 아주 추상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봤을 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공식화하자 입니다. 그래서 미터법 프레임입니다. 인치법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색깔들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그 대상 개념은 프레임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뀐다. 조금 전에 색깔을 얘기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하셨겠죠. 색깔은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그러니까 이 빨간 이 유리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깔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을 파란 유리창으로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색깔이 기본적으로 파란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보게 된다. 어떤 대상이나 개념은 그 프레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빨간 유리창을 보면 세상이 빨간 세상이고, 파란 유리창을 보면 파란 세상이 된다. 같은 세상 유리창 밖에 세상은 똑같은데 어떤 유리창의 색깔로 보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임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란 말은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고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입니다. 자기 생각의 체계예요. 이것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는 항상 프레임이 있다. 프레임.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것은 좋은 것이야? 좋지 않은 것이야? 사람이 겸손한 것은 좋은 것이야? 이런 나름대로 어른들한테 말대꾸,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한테 말대꾸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고 학자로 성숙할 자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프레임이 여러분 프레임과 좀 달라지겠죠, 그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같은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은 자기 머릿속에서 따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란 말은 현대인들이 정치 사회적 의제를 갖다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본질이나 의미, 사건과 사실관계를 갖다 정하는 직관적 틀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를, 그러니까 나는 단적인 어떤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까지, 심리적인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판입니다. 정치계에서는 선거 전략상으로 프레임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전략적으로 잘 짜인 프레임을 갖다가 제시해서 대중의 사고에 먼저 규정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갖다가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흑백으로 나눈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긍정적 프레임을 갖다 강조하는 사람과 부정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는 다 맞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대중의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어느 프레임으로 보게 만들겠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서 확산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반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첫 번째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프레임을 도와주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걸렸다라고 하면 생각이 고착이 되고 어떤 틀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정확한 프레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프레임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 일반 사회적 프레임에 그러니까 몰려서는 여러분의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프레임은 여러분이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론적 근거면 제일 좋죠. 논리적 근거면 더 좋고요. 논리적일수록 그러니까 이론을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하는 것이 바로 학자로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패러다임은 우리 시대의 인식입니다. 시대의 흐름, 소위 말해서 유행도 패러다임인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화 수단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뭡니까? 핸드폰이 통화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생활 필수품 내지는 모든 어떤 현대 인간 사회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뭐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가 바뀐 겁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흑백 TV 시대에서 칼라 TV 시대. 칼라 TV 시대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에서 무슨 다른 시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다 패러다임입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정의는 어떤 한 시대 사람의 견해나 사고가 근본적으로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결국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인식체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 이론적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어떤 보편적인 인식체계고 대규모의 인식체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럼 그 속에서 프레임이 뭡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이런 인식체계를 갖다. 고유한 인식체계, 자기만의 인식체계.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만드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남의 프레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절대로 학문적인 자세가 아니고 남의 프레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불과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잘못된 프레임과 정확한 프레임, 좋은 프레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이 어떤 법칙 같은 형태로 인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은 법칙과 같은 상태가 되고 프레임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판단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정된 프레임으로 출발해서 패러다임으로 일반화시키는 논리구조입니다. 나의 프레임을 패러다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자적 노력이고 연구자의 노력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프레임을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이론적 어떤 가설적이지 내가 주장할 때는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론화시키는 것이고 일반적 논리구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논리구조 내 프레임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고유한 프레임을 세상 사람들이 내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엔 가장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론 연구입니다. 이론 연구는 왜 하는가?
이런 연구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미 일반화된 논리가 있거나 설명 모델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학습하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한 걸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샘을 파놨는데 그거 샘을 또 파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벽을 쌓아놨는데 거기다 벽을 더 쌓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미 다 돼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건축돼 있고 파여져 있고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프레임으로 야 근데 이거는 샘도 있고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아 사실은 여기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이 집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으면 이 집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장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이론적으로 연구의 방법은 주제에 대해서 일반화된 논리나 설명 모델을 최대한 빠짐없이 소개하고 파악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주장하는 바, 내가 조그만 연못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이론적 근거가 나의 어떤 연구의 가치나 결론에 대한 판단 척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화된 논리는 무엇인가? 이미 증명된 논리, 명제, 이미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나 논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게 또 설명 모델은 무엇인가? 교과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화되었으니까 이미 패러다임화 된 거고 이 설명 모델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더 보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문이나 전문서적 등으로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들 이런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필의 평균 길이는 10cm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척도 그것이 그러니까 질적이든 양적이든 그죠? 그러니까 척도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집에서 조그만 연못을 만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집에서 조그만 연못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정 하이포테시스랍니다. 이 집에 연못이 있다면 이런 점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연못이 있으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받아들이면 연못을 실제로 해보거나 연못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주를 하게 되겠죠. 그죠? 공사를 받게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이 사례 연구의 가치 판단의 척도는 내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론적 연구나 실증적, 실험적, 관찰적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연구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론 연구는 파운데이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용어에 대한 정의, 연구 영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필이 12cm짜리 연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벌써 판단이 됩니까? 저 사람은 평균보다 2cm 큰 연필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주제의 전국 적용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에 관련된 교과서나 전문서적이나 보고서나 논문이나 언론자료 등 이걸 2차 자료를 해주죠. 이미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연구된 자료, 이걸 2차 자료를 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조금 더 정확히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1차 자료, 전문가 면담이나 또는 이 본인의 논리적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용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선정해서 사례 연구를 한다거나 일반 연구를 한다는 주제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보다 성공적인 사례 연구를 한다면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연구 문제 선정 단계에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이미 99% 돼 있고 1%만 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나 좋은 연구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생각하지 절대로 마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플랫폼화되어 있는 것을 해서 플러스해서 알파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론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출발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고 나중에는 태풍이나 조그마한 지진에도 무너져 버리는 이런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탄탄하지 못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 연구를 하는 방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첫째,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고 용어를 정하고, 두 번째는 2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 다음은 1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제 정의, 2차 자료, 1차 자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제 용어 정의해서 통해서 우리가 주제, 연구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써놨습니다. 정답은 연구자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런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째 검증해서 이것을 주장한 바를 갖다가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연구의 이론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론 연구가 잘 됐다 못됐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 구조가 잘 되어 있는가, 내용이 그게 잘 확정되어 있는가. 미리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를 잘 쓰면은 연구를 갖다가 이 50% 이상 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 문제가 탄탄하고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이 탄탄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적으로는 논리적 구조, 내용, 용어의 정의, 그 다음 째 2차, 1차 수집은 과연 타당하게 수집했는가 하는 것이 되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그것이 이 연구가 연구 목적을 부합하는가, 연구 분야,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소주제, 조그만한 어떤 참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가치를 갖고 그러니까 증명했는가, 거기서 활용되는 사례는 정확한가, 그리고 성과가 이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론 연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방문론적으로 정확하고 내용적으로도 그러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쉽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이론은 모든 사회의 발전의 플랫폼입니다. 창업학이나 창업 그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창업 연구, 창업 성공 플랫폼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